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50페이지 책 가지고 계시죠? 50페이지. 이게 이제 그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저는 삼위 일체 채식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삼위일체 채식법. 저작권은 이제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방주 없어. 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에 한두 번씩 그 기사가 나와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뭐 호주에 있는 채식인이 자기 자식한테 너무 엄격하게 채식을 해가지고 애가 영양실조에 걸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영양소 개념이 없이 무작정 그냥 빵에다가 채소만 댔다, 과일만 댔다 먹이면은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은 몸에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저장해 놓은 걸 조금씩 꺼내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는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을 못 해주면은 영양소 고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영양소 결핍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우리가 영양소 결핍이 되면은 성인도 장기간 채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에서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걸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삼위일체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식단을 짜실 때 집에서 영양소 결핍 없이 자신감 있게 채식을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채식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단을 짜잖아요. 매일 식단을 짤 때 첫 번째 그룹 탄수화물 그룹, 두 번째 단백질 그룹, 세 번째 이제 수용성 비타민 파이토케미칼 그룹, 이렇게 한 그룹만 식단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탄수화물을 공급을 하는 거는 통곡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탄수화물이 현미, 통밀, 보리가 몇 프로가 있죠? 70 내지 75%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은 현미, 통밀, 보리로 제공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그 현미가 없는 분은 그냥 쌀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제 우리가 밥 먹었잖아요. 그죠? 쌀은 주로 무슨 영양소를 공급한다고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하고 지질을 공급을 해야 돼요.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죠? 8종, 성인은, 어린이는 10종.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필수라는 거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하고 지질이 많은 게 뭐냐? 콩류, 종실류, 견과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많고 지질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대두 넣어서 먹었잖아요. 그죠? 대두를 넣으면 대두는 뭐가 많아요? 단백질과 지방을 다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케미칼, 수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은
이제 채소라든지 과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채소 뭐 먹었죠? 저녁 때? 김치 먹었잖아요. 김치. 그죠? 김치.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또 수용성 비타민 이런 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식단을 먹었는데 카레에다가 김에다가 김치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어제 대두도 넣었지만 특별히 피칸이나 호두 잣 같은 거 넣었어요. 그래서 어제 식단에 3일치 식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제?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제 잠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컨디션 좋으시죠? 네. 그죠? 네. 그게 바로 영양소적으로는 3일 1체 식단을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우리가 대두 넣고 견과류 조금 넣고 밥을 했어요. 밥도 현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또 거기 자연스럽게 섬유소들. 섬유소는 이제 대두나 쌀에는 불용성 섬유소가 있고 또 김치에는 수용성 섬유소가 있어요. 또 여기서 파이토 케미칼들. 예를 들어서 김치는 항암 작용이 있는 첫 번째 식품이에요. 그래서 항암 능력이 매우 큰 십자화과 식물.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걸로 벌써 항암 약을 먹은 것 이상의 유익한 이제 결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통곡류.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질은 콩류나 종실류나 견과류. 또 수용성 비타민 파이토케미칼은 채소류나 해조류. 또 과일류 이런 걸 이제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콜라를 먹었다고 칩시다. 콜라. 그 다음에 어제는 연말이었잖아요. 그죠? 연말이니까 연말 기념으로 우리가 케이크를 먹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빵의 주 영양소는 뭐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에요. 잼은 어제 되게 달았죠? 네. 그죠? 과당이 엄청 농축됐다는 뭐죠? 당. 무슨 영양소가 있었죠? 주로? 잼에 무슨 영양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방. 네? 아니 달았잖아요. 어제 엄청. 단맛이 났다는 건 무조건 탄수화물. 아. 그러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먹어봐. 그러면 달어. 예를 들어서 빵 어제 달았어요? 안 달았죠? 하지만 계속 씹으면 어떻게 돼요? 달아요. 달아져요.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 어제 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달았어요. 달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콜라 무슨 영양소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이에요. 설탕이 17스푼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탄수화물. 25 탄수화물. 케이크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무슨 영양소 먹었죠? 탄수화물. 이 시기는 일반적인 시기예요. 현대인의. 그러니까 이 현대인은 주로 뭘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만 먹은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고 다른 단백질이나 지질은 부족할까요? 풍부할까요? 부족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고 지질은 부족하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죠?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암세포가 빨리 자라요. 암. 또 염증을 많이 만들어요. 염증.
또 이렇게 인슐린이 과다하면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해요.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잖아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은 글루탐산이라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흥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혈당 하면은 혈액 내에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표부장이. 그러면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흥분했다? 갑자기 침울해졌다. 이게 무슨 병이죠? 네? 조울증. 그죠?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하는 거예요. 조울증.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이 또 부족해지잖아요. 지방이 부족해지면 뇌세포의 60%가 지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그죠? 전선에 전류가 잘 흐르려면은 이 피복이 잘 돼야 되잖아요. 피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복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이에요. 피복이 잘 안 되면은 전류가 누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전이 되고 전류 흐름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뇌 각 부분의 신호가 적시에 탁탁 만나가지고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과대망상, 불안, 초조 이러한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지방인데 좋은 지방을 먹어야 돼요. 좋은 지방은 어디에 있죠? 대두, 콩, 견과류, 종실류에 있는 거예요. 네? 종실류. 그러면 얘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으면 이거를 우리는 자연 치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간단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걸 몰랐을 때 계속 예를 들어서 현미채식이다 이야기 들어봤죠? 현미채식. 그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백미채식보다는 현미채식이 나아요. 백미채식보다는 이게 월등히 낫죠. 근데 현미에는 어떤 게 부족해요? 현미에는 네? 지질이 몇 프로죠? 1 내지 2%밖에 안 돼요. 또 곡류에 있는 지질은 주로 오메가6 계열이에요. 그리고 염증을 많이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현미유 좋다고 그러잖아요. 현미유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그리고 또 단백질은 통곡류에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지만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백미의 경우는 단백질이 거의 다 깎여요. 그래서 1% 정도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지질이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라는 어린이가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약간 이제 이렇게 침울해질까요? 어린이들이. 네, 점점 침울해져요. 활동성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질까요? 까칠해질까요? 피부가 까칠해져요. 왜? 유분이 줄어들잖아. 애들 딱 피부 보면 알잖아.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이제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6학년, 3학년인데 큰 애가 여자예요. 그런데 현미채식을 열심히 했는데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알잖아요. 애들 쉽게 보면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채식을 하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채식이 정말 좋았는데 왜 갑자기 어린 큰 여자아이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콩 섞여 먹으라고. 콩 섞어서
먹이면 된다고. 정말 거짓말같이 싹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서구인들은 콩을 안 먹어요. 서구인들은 잘 콩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콩을 주식으로 한 거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서구인들이. 그래서 그 이전에 1960년도부터 콩을 대두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나 여러 가지 아이소플라본 같은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서구인들은 조금씩 콩을 먹고 있어요. 근데 콩의 원산지가 어디지 아세요?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예요. 한반도와 만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5,000년 전부터 콩을 먹어왔다, 최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삼위일체 채식법은 탄수화물은 주로 어디서 얻죠? 탄수화물은 곡류에서. 그죠? 가능하면 통곡류, 유기농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지방은 어디서 얻죠? 대두, 견과류, 종실류. 보세요. 콩류는 단백질이 18에서 40이에요. 지질은 15에서 30. 들깨는 단백질이 18에서 20이에요. 또 지질은 40에서 50. 제일 지방 비율이 높은 게 뭐예요? 지질. 그죠? 지질이 아니라 견과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들깨나 참깨는 칼슘이 높아요. 칼슘. 그래서 칼슘이 소고기의 한 500배 정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칼슘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분은 들깨를 갈아서 드시거나 참깨를 갈아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콩류와 견과류 이런 것들은 칼륨이 많다고 그랬죠. 칼륨. 그죠? 칼륨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나트륨, 천일염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양소 밸런스가 맞아요. 보통 이제 칼륨과 나트륨은 1대1로 섭취를 하라고 하네요. 1대1. 그래서 천일염을 적절하게 해서 간을 맞추신 다음에 드셔야지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더 드리자면 비타민 B12 문제가 있어요. 비타민 B12는 미생물만 합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물에도 없고 동물도 합성이 안 되고 식물도 합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동물에 있는 간에 가장 많거든요. 간에 저장을 10년치를 저장을 하는데 이 비타민 B12는 어제 김 드셨죠? 김. 그죠? 김에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하루에 2 내지 3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한데 김 한 2 내지 3장을 먹으면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뭘 먹었죠? 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카레, 콩, 견과류,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공급을 했고 파이토 케미칼, 수용성 비타민도 잘 공급을 했고 섬유수도 잘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공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식단이 됐다. 또 김치도 어제 먹었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콩은 국내산 콩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죠? 아유, 당연하죠. 가능하면은 이제 국내산이 좋죠. 네. 왜냐면 어제 설명드린 대로 수입한 콩의 90% 이상은 GMO 콩이에요.
근데 GMO도 위험할 뿐더러 이제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 제초제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암 물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수입빵을 먼저 수입 밀가루를 했다. 어제는 이제 국산 밀로 했지만 수입 밀로 했어요. 그 국산 밀로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농약을 계속 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농약 대부분이 글리포세이트가 조금씩 적게든 많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 들어갔잖아요. 그죠? 잼 만들 때 이 단맛을 뭐로 내요 주로? 잼 만들 때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요. 글리포세이트가 그 국내에 요즘 뭐 생협 같은데 네. 자연드림 뭐 이런데? 네. 그런데 유기농 하는 데는 그래도 안 들어갔겠죠? 그렇죠. 안 들어갔다고 봐야 아. 돼요. 그리고 신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중에 파는 잼은 단맛을 옥수수 시럽으로 내요. 그러니까 딸기 잼이다 할지라도 딸기로 그렇게 단맛이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딸기도 넣지만 옥수수 시럽으로 넣어가지고 섞어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옥수수는 GMO가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도 먹었죠. 네. 그죠? 또 콜라의 단맛을 뭐로 내는지 아세요? 옥수수 시럽으로 돼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도 들어갔죠. 네. 케이크는 단맛, 옥수수 시럽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형태는 다 달라요. 형태는 콜라고 빵이고 케이크인데 실제 영양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옥수수 시럽, 대두, GMO 대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를 모르면 껍데기만 보고 오 맛있겠어. 또 향도 좋잖아요. 이거 향료를 막 뿌린단 말이에요. 네. 유혹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덫을 만드는 거예요. 덫에 뭐가 있어요? 먹이를 주잖아요. 맛있어 보이는 냄새가 나는 그런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덫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덫? 암, 당뇨, 비만, 우울증, 정신질환 각종. 그 덫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식이 없으면 그 겉에 드러난 이쁘장한 포장의 이면에 있는 질병들, 죽음의 덫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설명했는데 지금 30분도 안 걸렸잖아요. 네. 그죠? 이 간단한 것만 알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평생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죠? 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해 먹을 때 저 네. 콩류 저거 좀 약간 쉽게 해 먹는 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그 뭐 콩을 삶아서 샐러드에 이렇게 병아리 콩처럼 넣어 먹는다든가. 아, 예, 좋은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밥을 안 해 먹고 콩을 이용해서 약간 저 그렇죠. 자취해가지고 혼자 콩을 이제 그 드실 때 먹으려고. 좋은 질문이에요. 나같이 먹고 살다가는 빨리 죽을 것 같아. 콩은 이제 수분이 건강하게 다시 먹어야 적어서 되지. 수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바뀔 거야. 보통 콩은 8시간 물에 불린다. 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콩은 그 겨울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면을 해요. 휴면을 하는데 자기를 분해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 저해제가 있어요. 단백질 분해 저해제. 그러니까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있고 분해 저해제. 그러니까 콩을